너 같은 미제 앞잡이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혁명의 붉은이 멈춤 없이 나부길 것이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참 활기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이제 UFC라든가 그런 이벤트를 보면 관중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옛날 영상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스크도 안 끼고. 이제 다시 그런 시절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부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다니겠죠. 마스크의 순작용도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애가 마스크를 끼는데 귀 모양이 변할까봐 걱정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제 팬데믹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껏 열심히 전 세계에서 풀어놓은 유동성이 이제 갈 곳 없어서 막 가상화폐 시장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유동성의 거품을 좀 기다리는 자세가 어떨까 합니다. 자, 외신입니다. 커머디티스 재화죠. 재화가 이제 회복의 희망으로 인해서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기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구리가 신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10년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소이빈, 대두, 윗, 밀 같은 거, 콘, 옥수수까지 전부 다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식량난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최근에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보는 게 식량난이거든요. 식량난도 나중에 분명히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안 가지고 있으면 포모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식량 관련주는 조금씩 계속 매집해 볼 예정입니다. 뭐 그건 검색하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인디아가 코로나 케이스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계속 확산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게 증시를 고꾸라뜨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제가 맨날 원유를 유가라고 하죠. 좀 어디 아픈가 봅니다. 아무튼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유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탁이 약간 조용하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좀 약간 신고가를 찍을 뻔했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찍었지만 테슬라의 어닝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팜지 플러스 테슬라까지 어닝 발표가 있죠. 그것들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페드, FOMC가 수요일에 얘기를 하죠. 목요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목요일에 얘기를 합니다. Durable Goods, 자, 내구재 수요까지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예측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U가 준비하고 있답니다. 무엇을? 미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홍콩이랑 싱가포르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코로나 확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올드 패션입니다. 뒤처지는 거예요. 사실 뭐 코로나가 확산되면 단기적으로 등락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단기 트레이딩 기회 정도로만 생각하고, 코로나가 제 아무리 확산돼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다. 자, 오일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아의 코로나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OPIC, 오펙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가상화폐 폭락 시 뱅크런 온다. 이거 되게 신박한 뉴스라서 좀 공유 드리려고 넣었어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할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 입금해서 가상화폐에 넣으면 이거 만약에 가상화폐가 폭락하면 걔들이 다 찾아서 가겠죠. 그러면 혹시나 K뱅크가 뱅크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저런 거는 미리 잘 점검하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2030 코인 민심의 논란 정치권 대책 마련 앞다퉈 약속.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정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정치는 국민이 움직여야지 표를 먹기 위해서 액션합니다. 지금 2030이든 뭐 동학개미든 움직이지 않았으면 지금 공매도 연장, 그 다음에 가상화폐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꿈쩍도 안 할 겁니다. 뭐 어쩌라고 라고 할 겁니다. 근데 많은 2030들이랑 사람들이 동학개미라고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그 다음에 뭐 코린이라고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니까 정치권이 움직이는 거죠. 예,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금융이 부랴부랴 내부 코인 단속,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율. 이런 거는 진짜 욕먹어야 됩니다. 보세요.
금감원이 가상화폐 대책 발표했죠. 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내부 직원이 이틀 전에 매매에서 50% 넘는 차익을 거뒀답니다. 이건 내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입을 털면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할 것 뻔히 보이잖아요. 마치 임상의 결과를 미리 알고 파는 거랑 진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내부 정보로 임상전에 팔아 넘긴 애들 깜빵 가잖아요. 이런 것도 확실히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구우면 안 돼요. 구우면 뭐죠? 굽으면 안 돼요. 웃돈 줘도 물건 실어줄 배가 없다. 수출 포기하는 중기라는 건데요. 이런 게 굉장히 정보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의 한계인 겁니다. 지금 물건을 실어 달라는 애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HMM부터 시작해서 펜옵션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다음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특히 한국조선해양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출렁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아무튼 그거를 이제 뒤로 하고 BDI 지수부터 상해 운임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추어 지금 HMM, 펜옵션, 그 다음 조선 관련주가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주력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이다 보니까 뭐 룰랄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우세, 고평가 종목은 타깃 우려. 예,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저는 약간 억울합니다. 전 예전부터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삐딱해지네요, 저도 시선이. 왜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야, 공매도 시작되면 다 폭락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일단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고평가 종목은 타깃 우려 저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해놨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매도는 고평가 종목에 실행하는 거지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저기서 무슨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지금 독일 그 기업 체감 지수가 예측치보다 살짝 안 좋게 나와서 유로존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 나왔죠. 예측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이 계속 나올 건데 아까 굴이라든가 대두, 옥수수, 밀 같은 것들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뭐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2차 가공품들이 가격이 안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런 거는 대비해야 된다. 물가가 올라가면 무슨 또 얘기가 나올까요? 야, 뭐 인플레이션 온다, 뭐 금리 인상한다, 또 이 얘기가 또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흔들리면 그냥 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정은 없습니다. 내일은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내일이네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소재 기업,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아일랜드 갭을 멋지게 완성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갭을 메우거나 아일랜드 갭을 지지하거나 이때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ES 소화 내분비학회 다가오고요. 공매도 금지 해저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상승세죠. 제가 신고가 나발 불다가 뺨 맞은 게 어제죠. 근데 시장은 보란듯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왜 붙여놨지 이거? 한번 볼까요? 멈춤 없이 나부. 하루 만에 급락하며 3,200선을 내줬습니다. 찰지게 맞네. 비나시기. 자, 제가 그 주차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또 간단히 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그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공매도 재개, 대차장구, 코로나 확산이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무엇이냐? 공매도 재개를 맞추어서 전환사채가 높은 종목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제 그 영상에서 전환사채와 공매도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공매도를 하고 전환사채를 매입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무위험 차익이 가능하다. 이거는 100% 위험합니다. 100% 위험한 거니까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대차장구가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급증한다. 그럼 이게 뭐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대차장구를 뭐 어디다 써먹을까요? 대차에서 야 나 대차에 왔어 갔나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대차를 했다는 건 공매도로 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는 공매도 낚시를 하기 위해서 대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만큼 내고 사람들을 겁먹게 해서 물량 매집한다면 그것도 이득이겠죠. 하지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돼봐야 전혀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건 제가 1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환사채 다량 보유 종목들이 이렇고요. 하나하나 읽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구 급증 종목들도 이래요. 이 두 가지 그 범주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태경케미컬 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뉴스가 보인다. 이거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뒤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약간 예측 사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깨고 내려가는 거 보고 단기 트레이딩 위에서 매수했었죠. 자, 매수하고 여기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예측을 못했어요. 아, 이걸 깨고 내려가네 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낚시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거 낚시인가? 라는 생각이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죠,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고 있었는데, 자, 페일로 스윙 발생했죠. 오?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할 때, 요 추세 바로 올라갈 때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추세를 못 이기고 떨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윗꼬리 달고 떨어지길래, 아, 이거는 지금 뭔가 태경케미컬 관련해서 무언가 뉴스가 나올 예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추세상 여기서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지지하고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어디? 지난 그 전전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자,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슬슬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태경케미컬 하면 뭡니까? 이거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입니다. 베스킨라빈스를 가보고 드라이 아이스가 동났다는 소식을 보고 이때죠. 예, 화이자 백신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합니다. 뭐 냉장용으로도 뭐 개발하고 있니 많이 하지만 이거를 뭐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를 써야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 수송 투입, 뭐 귀해진 드라이 아이스, 클럽도 쓰지 마. 클럽에서 막 드라이 아이스, 연기 막 우우우우 뭐 이런 거 하죠. 거기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가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드라이 아이스는 굉장히 수요가 커지는구나.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는 무엇이 있냐? 태경케미컬, 그 다음에 또 대한과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태경케미컬이 드라이 아이스 대장주라고 저는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대한과학이 더 올라가고 얘는 윗꼬리 달고 떨어져 버렸죠. 안 팔았습니다. 일단 안 팔았습니다. 지켜보려고요. 돌파를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기 돌파요. 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발하게버리면 손절하고 나와야겠죠. 예. 여기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래서 여기서 30, 30, 40 이렇게 사면 되겠죠. 예. 그렇게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뭐 화이자 관련 뉴스가 나오려나 보다. 뭐 시기가 그렇기도 하고요. 예, 지금 백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막 부탁하고 있겠죠. 그리고 리플 보유 중이고요. 예, 리플이 지금 백지 잘 올라가고 있네요. 알트코인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트코인 2개 보유하고 있고요. 3개였는데 하나는 팔았죠. 지금 밀크를 매도했습니다. 이번에 폭락대 역시 폭락은 기회죠. 예, 폭락은 기회죠. 이거는 리플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리플 평단은 2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평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예, 리플에 대한 웬만한 확신이 없으시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여기랑 이 지금 현재가랑 전혀 관계없는 평단입니다. 자, 지금은 너도나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가상화폐를 하고 있죠. 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진짜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다 가상화폐랑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걸 나쁘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예, 애엄마가 애를 먹고 주식시장에 나타나면 고점이다 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나쁘게만 볼 거냐? 그럼 초반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의구심을 가진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썰을 풀어드렸다시피 그 양재 쪽에 통닭집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부부로 보이지 않던데 아무튼 그분들이 막 이렇게 주식시장 보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제 모멘텀을 믿었기 때문에 뭐 휘둘리지 않았고요. 자, 전세계 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애기 엄마가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것도 막 뉴스를 듣고 막 끝물을 잡으러 왔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전세계 지표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역대 최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때 팬데믹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투자자 예탁금이. 평소 대비 거의 뭐 한 3배 올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뭐 20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70조가 다 돼갑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증시에 투입되지 않은 돈입니다. 포물을 느끼고 있는 돈들이죠. 언제든지 내동매매로 들어올 수 있는 돈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미연준 대차 대조표랑 협의통화를 보시면 뭐 그 본원통화를 볼 수도 있겠지만 협의통화도 똑같습니다. 협의통화도 이걸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돈이 계속해서 복사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원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없어지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10,000원이 툭 등장해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절반 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속도가 코로나 이후에 2배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즉 자산들을 막 매입하고 있다. 달러가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인구가 1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2030대가 소액 투자 대열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아직 2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들어올 사람들이 80%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고수익 쫓는 2030 동학개미 인구당 주식계좌 한국이 미국 2배다. 지금 2020년 7월 4일에 뭐 수준까지 하셨네. 네. 이렇게 막 지금 고수익 쫓고 있다고 동학개미 약 올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월에 보면 코스피 200, 2100을 회복했는데 저점 이후에 48% 폭등했다. 동학개미 주식 팔아라. 이때 최선희 한경닷컴 기자란 분입니다. 네. 어차피 내신 기사니까 제가 실명 얘기할게요. 작년 7월 언론은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그냥 신고가의 깃발이 이런 얘기는 안 했지. 예.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 코스피 3,000 넘는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 뭐 맞든 틀리든 틀리면 제가 망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코스피가 2,100 수준이었죠. 그 이후에 지금 52% 상승했습니다. 이 조롱에 넘어가서 두려움을 느껴서 팔았으면 지금 약간의 포모가 심하겠죠. 그럼 이 최선희 한경닷컴 기자님이 잘못했냐? 지금 현재 한 달 전 뭐 12월 뭐 11월 이때 기사를 보면 100만원 주식 10만원에 사자. 동학개미의 재산 증시 기회를 8만 찍은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이유. 증시 이끄는 외국인 자금 한국만 선택해 들어오는 이유. SK바사의 뭐 따상하면 수익이 금리 진역에 증시 다시 불붙는다. 물가 부담에도 주가는 오른다. 그러면 이 기사를 쓰셨던 이분이 지난번에 썼던 기사는 뭐죠? 뭐죠? 진짜 뭐 하십니까 진짜. 예. 뭐 이분은 뭐 기사를 주면 쓰시는 분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가 안 되죠. 자, 퇴직기금이 몰려온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냥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기금이 굉장히 증시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은 지금 약 300조 규모의 증시에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300조 규모 정도가 증시에 유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이다. 우린 대부분 그냥 원금 보전형인 DB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DC형으로 바뀌면서 증시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건 가상화폐건. 등락도 있겠죠. 당연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건데 지금 엘리어스 하파 구간이잖아요. 우사형 기존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4천을 가면 좋겠지만 저는 올해 못 가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하다. 4천이 넘으면 이제 거품이라고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면 조정장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 끝나면 간단하게 공매도 재개 후에 시장 변화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정말 짧게, 정말 재미삼아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고 야간 선물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볼 게 없네요. 왜냐하면 시장은 뭐 안정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면 요렇게 연장이 되죠. 여기서 뭐 트레이 발생했지만 마지막에 외국인이 그냥 쓸어 담아버렸죠. 그냥 또 신고가 놀이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진짜 겁나서. 그러면 그 룰루알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5일선 타고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개미들이 우르르르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걸 노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이 눈에다 뒤져라 하고 이렇게 또 떨어뜨리더니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외국인 애들이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 학습시키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볼 건 없네요. 볼 건 없네요. 투자 예탁금 좀 준 거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미수금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용융자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3조입니다. 10조만 넘으면 뭐 폭락 온다 이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미증시는 현재 혼조세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의 시작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좋으란 법은 없겠죠. 긴장감을 놓지 말고 20선만 계속 쳐다보면서 증시를 따라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